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의 배경인 전남 순천. 세계 5대 연안습지로 꼽히는 순천만을 비롯해 산과 바다, 강이 어우러진 축복의 땅으로 맛있는 남도 정식의 진수를 선사한다. 순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짱뚱어탕과 뼈까지 씹어먹는 고소한 맛 정어리 쌈밥, 배불리 먹고 난 뒤 즐기는 전통 차 한 잔의 여유까지 허락되는 곳. 전남 순천으로 한여름의 꿈 같은 미각 여행을 떠나보자. 벌교에 가서 주먹 자랑,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듯 함부로 인물 자랑을 하지 말라는 곳, 전라남도 순천. 사람들의 빼어난 미모로 유명한 고장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산과 호수, 갯벌이 한데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다. 광활한 갯벌과 갈대밭으로 유명한 순천만은 순천의 1등 보물. 우리나라의 최대 생태 관광지이자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여수반도와 고흥반도가 남북으로 길게 에워싸고 있어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는 순천만. 강하구를 비롯해 갈대밭과 갯벌, 섬 등이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어 계절별로 아름다운 수채화를 그려내는데, 특히 여름에서 가을로 건너갈 무렵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마음의 여유를 찾아주는 힐링 여행 코스로 알려져 있다. 갈대와 갯벌 구경은 기본, 맛깔스런 전라도 음식이 덤으로 얹어지는 순천 여행.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맛봐야 할 음식이 있다. 순천만의 한 향토 음식점. 순천 토박이들도 인정하는 별미 짱뚱어탕을 선보이는 곳이다. 짱뚱어 하면 아무래도 순천만이 더 유명하죠. 갯벌도 깨끗하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깨끗한 갯벌에서 나오는 자랑 짱뚱어니까 훨씬 더 유명하죠. 순천만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생선 짱뚱어. 색깔도 거무튀튀한 것이 꼭 날개처럼 생긴 등 지느러미가 메기를 닮았다. 못생긴 외모와 달리 순천의 갯벌이 청정하다는 걸 인증해주는 고마운 생선이기도 하다. 순천 지방에서는 한때 돼지 먹이로 줘도 주둥이로 밀어내버린다고 할 만큼 흔했지만 지금은 맛과 영양으로 승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짱뚱어탕은 보편적으로 예전에는 그 겨울에 가을에 그 무시래기 말려가지고 끓이잖아요. 많이 먹었잖아요, 힘들 때도. 이것도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어탕처럼 고기 삶아서 뼈 발라내고 살 발라내고 해가지고 그 뼈 머리만 갈아가지고 무시내고 그 무시래기랑 넣고 된장이랑 버무려서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약간 맛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추어탕하고 같다고 말하시는데 그 추어탕하고 맛이 좀 틀리거든요. 짱뚱어는 지방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담백해요. 청정갯벌로 유명한 순천의 향토밥상. 원래 짱뚱어는 전골로 끓이거나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추어탕 솜씨가 유명했던 순천에서는 요즘도 탕으로 즐겨 먹는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짱뚱어를 뜨거운 물에 삶아 내장과 뼈를 추려내고 재래식 된장으로 맛을 낸 전라도의 별미 짱뚱어탕. 우거지를 듬뿍 넣어 구수하고 갖은 양념 덕분에 얼큰한 맛이 나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한 달을 사는 짱뚱어야말로 최고의 스태미너 음식. 짱뚱어 100마리를 먹으면 감기에 걸리지 않고 과식해도 탈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순천은 물론 가까운 영양과 보성에서도 즐겨 먹던 보양식이다. 갯벌이 내준 보물 짱뚱어탕. 이 맛에 오늘도 순천을 찾은 관광객들은
배를 든든히 채우고 다시금 길을 나선다. 여름에 또 나오는 거거든요. 여름에 동면, 겨울에 동면 깨고 날 좋을 때 나와서 갯벌을 뛰어다니면서 고기를 먹으니까 그만큼 많이 뛰어다니니까 지방이 없고 단백질도 풍부하고 그래서 스테미너로 많이 먹죠. 저기서 여름에 여름 보양식으로. 순천의 기름진 갯벌은 그야말로 맛의 천국. 다른 지역에서 맛볼 수 없는 무궁무진한 별미를 품고 있는데 짱뚱어와 함께 꼭 한번 맛봐야 할 음식이 또 있다. 순천시 행동에 자리하고 있는 한 쌈밥집. 국민생선 고등어부터 제육볶음까지 쌈밥의 재료는 다양하지만 특별히 주목받는 메뉴가 있다. 네, 정어리는 핵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정어리 그 핵산이란 것은 우리 몸속의 노화를 억제하고 또 세포를 형성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어리입니다. 그 핵산. 핵산이라는 영양의 보고로 알려져 있는 생선 정어리. 청어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고등어와 함께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 중 하나로 꼽히는데 고등어보다는 한참 작고 멸치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크기가 더 크고 둥글며 기름기가 많다. 작은 몸집 때문에 구이보다는 젓갈로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순천 지역에서는 예부터 다양한 요리로 즐겨왔다. 항토 음식이죠. 우리 전라도 순천의 항토 음식.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이 정어리로 가지고 젓갈을 담았어요. 젓갈을 담았을 때 이것을 옛날에는 연탄불에다가 하나씩 구워갖고 먹는 그 옛 추억도 있고 이제 이렇게 또 고사리였고 그때 지져갖고 이렇게 끓여갖고 먹고 그랬었어요. 크기가 작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것일수록 맛이 좋다는 정어리. 본격적으로 조림 요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준비해둬야 할 재료가 있다는데 바로 햇고사리다. 이게 신기해요. 여기다 고사리를 까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이 정어리하고 고사리는 궁합이 굉장히 맞는답니다. 예. 그래서 이 다른 조림 말고 정어리 할 때만 하시는 거예요? 예, 정어리 할 때만 고사리를 얹어요. 예. 나물 요리의 대명사격인 고사리. 정어리 쌈밥에 쓰이는 것은 제철에 나오는 햇고사리로 짙은 밤색을 띠고 대가 통통하며 쭈글거리지 않은 것을 고른다. 고사리는 물에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 먹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른 요리의 부재료로 들어가 감칠맛을 내는 조연 역할도 톡톡히 한다. 특히 정어리와 함께 조리면 맛과 영양 모두 환상적인 궁합을 이루는데 먼저 냄비에 햇고사리를 듬뿍 깔아준 다음 미리 양념해둔 정어리를 그 위에 올린다. 그렇게 10분 가까이 센 불에 올려 푹 끓이다가 정어리가 익을 때쯤 마무리 양념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 소스가 한 8가지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이렇게 양념을 하고 8가지 채소로 만든 양념 소스를 더해 진하고 얼큰하게 끓여내는 정어리 조림. 정어리 속까지 양념이 파고들 때쯤 마지막으로 큼지막하게 썬 양파와 함께 향이 강한 방아잎을 수북이 올려준다. 3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 시기가 제일로 부드럽고 맛있을 때입니다. 담백한 맛이고 그 고사리에 저거리하고 어울려진 맛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푸짐한 쌈과 매콤한 정어리 조림이 어우러지는 순천의 향토밥상. 특유의 향이 진한 방아잎 속에 매운 반전이 숨어있는 정어리 쌈밥. 갖가지 싱싱한 채소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전라도 별미 중에서도 세 손가락에 거뜬히 들 만큼 기막힌 맛을 자랑한다.
고등어 쌈밥과 조리법은 거의 같지만 자작하게 조려낸 정어리는 뼈째 씹히는 맛이 독특해서 미식가들의 입맛을 쉽게 사로잡는다. 얼큰하면서도 입에 쫙 달라붙는 맛. 방아잎 덕분에 비리지 않고 담백해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더불어 정어리는 비타민 D와 칼슘의 보고,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은 덤으로 얹어진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해야지. 한결 같은 마음. 여기서 음식을 드시고 다시 이렇게 소프로 음식을 붙여주시라고 맛있다고 그랬을 때 또 외국으로 또 가져가신다고 그럴 때는 진짜 많은 보람을 느끼죠.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 순천. 순천만의 용산 전망대나 죽도봉 공원에 올라 밤길을 걸으며 바라보는 야경은 순천 여행의 백미. 금방이라도 꿈속으로 향하는 길이 열릴 것 같다. 하루 일정으로는 아쉽기만 한 순천 여행. 보성과 함께 전통 차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차 한 잔의 여유를 놓칠 수 없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금방이라도 찻잔에 또르르 굴러올 것만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곳. 주암호를 끼고 모우산 동쪽 자락으로 향하는 길에서 만난 이곳은 순천의 명차를 키워내는 차밭. 대나무 그늘 아래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보물들이 차나무다. 그 속에서 바삐 움직이는 한 사람. 우리 차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박동춘 씨다. 그 순천 지역은 옛날에 조선 중기에 문인이면서 사상가이기도 했던 허균이 이 순천차와 하순차를 맛보고 순천차가 향도 좋고 맛도 좋다라고 하는 그 순천차의 품평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순천차를 특별히 애호하시고 그렇게 품평한 기록이기 때문에 순천 지역은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 일단은 그 자연 환경은 굉장히 뛰어난 곳이다. 이런 것이 이제 옛날로부터 증명되어 온 곳이고요. 조선 중기의 다인이자 집안 대대로 차를 즐겼던 허균 선생도 기꺼이 인정했다는 순천의 차. 산수가 수려하고 물과 공기가 맑아 차를 재배하기 좋은 요건을 갖춘 것이 그 비결로 손꼽히는데, 지금의 차밭은 대왕사의 스님들이 수행 때 마시는 차를 자급자족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밭의 환경, 그 생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옛날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산속 산곡차와 중로차를 명차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생육 지역으로 옛날 사람들이 연구를 해놨어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 저희 이제 대광의 차밭은 산곡에 있으면서 대나무 속에 있기 때문에 양단의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명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생육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차를 채취하는 시기는 보통 4월 말과 5월 초. 이때는 보통 산막에 머물며 며칠에 걸쳐 차잎을 딴다. 대부분 돌밭이나 대밭에서 난 차를 상품으로 쳐주는데, 이곳 대밭에서 채취하는 차 역시 중노차라 불리며 명차로 인정받고 있다. 차잎을 지금 좋은 차잎만 지금 골라서 따는데, 이건 대부분 1창 1기 정도의 차잎을 따는 거예요. 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뾰족한 창처럼 생겼다 그래서 창이고, 기는 깃발이다, 깃발처럼 생겼다 그래서 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1창 1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잎들만 지금 선별해서 따고 있는 작업이죠. 새순이 올라온 옆으로 잎 하나가 펼쳐진 것이 일기 1창. 두 잎이면 일기 2창이라고 부르는데, 되도록 이렇게 두 유형만을 골라 딴다.
차 고유의 전기를 가득 품고 있는 잎만 골라 떫고 쓴맛을 내는 쇳잎을 걸러내기 위함이다. 차 잎을 따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잎 고르기를 할 차례. 차의 맛을 고르게 하기 위해 줄기만 따로 걸러내는 것이다. 잎을 딸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공정은 수작업. 차 한 잎 한 잎마다 만드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연차라고 하는데 잎 고르기. 근데 이게 줄기하고 이게 기가 있고 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가 있고 창이 있는데 이 줄기가 들어가게 되면 차를 초벌 덮을 때 열 전도가 다르겠죠. 줄기하고 잎하고. 그래서 이걸 골라내야 그 좋은 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차 잎을 덮을 때 그 맛과 향이 고르도록 줄기를 걸러내는 작업이 연차. 좋은 차를 빚어내는 것은 결국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다. 그런데 줄기와 따로 걸러진 잎들, 크기에 따라 이름도 다르다. 세작, 중작, 대작, 이걸 대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차잎의 크기를 가지고 명칭을 붙인 거죠. 세작은 어린 잎, 그보다 조금 더 큰 걸 중작, 그 다음에 큰 잎을 대작이라고 하는데 이 밀도 면제에서 차 맛의 향이나 맛은 세작, 중작, 대작 이렇게 맛 차이가 나겠죠. 고구전 한 가닥 새순만을 따서 만든 것이 세작. 그보다 잎이 큰 순서대로 중작과 대작으로 구분하는데 잎의 크기가 작을수록 차의 맛과 향이 조밀하고 부드러운 맛을 낸다. 그래서 세작에서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맛이나 향이나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밀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중작은 약간 그 맛 자체가 이렇게 엉성해지는 거예요. 대작은 쓴맛이나 뜰분 맛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시원한 맛은 강화되는데 이런 거 이 세작이나 중작보다는 이 맛이 좀 거칠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고급차는 이 세작을 따서 만드는 것이죠. 이제 정성껏 고른 차잎을 덮을 차례. 차를 덮는다는 것은 거센 장작불을 지핀 후 쇠냄새가 나지 않는 무쇠솥으로 올려 차잎을 볶아내는 과정이다. 이 작업은 이 솥 온도가 300도에서 350도 되는 고온의 그 온도에서 차잎을 덮어내는 작업을 하는 건데 이걸 살청이라고 해요. 살청은 차잎이 가지고 있는 그 엽록소의 맛이라든가 또는 독성이라든가 이런 걸 중화시키는 1차적인 작업을 살청이라고 해요. 차잎이 품고 있는 독성과 떫은 맛을 고온에서 덜어내는 순간 은은한 향기가 피어날 즈음 날렵하게 차잎을 감춰 담아낸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 적당한 세기의 불과 호흡을 맞춰가며 솜씨 좋게 덮어내야 비로소 명차가 된다. 자기가 이 불의 조절을 하면서 차잎의 덮기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을 판단해내는 건데 그 과정을 우리는 제다의 연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치밀한 연구자만이 이러한 경지라는 것은 사람이 마셔서 아름다운 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를 덮은 후엔 유념을 할 차례. 덮어낸 차잎을 손으로 박박 비비는 작업으로 차에 담긴 성분을 잘 추출하고자 세포벽을 뭉그러뜨리는 것이다. 유념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금 1차 초벌로 덮은 거에서 이제 엽록소를 완전히 빼내는 작업이에요. 네. 유념까지 거친 차잎은 그대로 대자리에 넣어 창호지로 덮어두는데 뭉개진 차잎을 하나하나 털어내며 물기를 없애기 위해서다. 이것은 엽록소가 가지고 있는 그 탁한 맛을 요런 털기 과정을 통해서 그 잎이
수분이 증발되면서 약간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엽록소 맛이 여기에서 조금씩 그 엷어지게 되는 것이죠. 차를 마실 때 남는 여운만큼이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명차를 얻을 수 있는 법. 수분이 날아간 차잎은 다시 거두어 다른 가마솥에 올려 재차 덮는다. 재건이라 불리는 이 작업은 차잎이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을 응축시키면서 습기를 없애는 것으로 처음 덮을 때보다 긴 시간 공을 들여야 한다. 차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이나 향기 이런 것들을 갈무리하는 거가 바로 재건이에요. 그 재건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것은 아까 초벌에서는 고온에서 다루었지만 여기에서는 그거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이 습기를 말리면서 그 차잎에서 그 습도를 한 뭐 0.05% 정도 내외로 여기에서 이제 제거를 시켜서 보관하는 저장하는 용으로다가 재건을 하게 되죠. 자연이 키우고 다시 자연의 힘을 빌어 시간과 정성으로 탄생시킨 우리의 전통차. 그 속에 담겨있는 은은한 맛과 향은 그 어느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차의 원리를 가장 파악한 사람이 차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이 손을 통해서 차잎이 가지고 있는 효능을 극대화하면서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문화의 특장을 드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의 그 제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의 어떤 특징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문화다, 차문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천의 맑은 자연에서 얻은 우리의 전통차. 오랜 기다림과 만드는 사람의 지극한 정성 덕에 그 맛은 더욱 깊고 진하다. 단순히 한 잔의 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유와 철학을 담고 있는 우리의 전통차.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휴식이자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선물이 아닐까? 앞으로 차 문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거를 개선해야 되는 문제점도 많고 또는 정확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저변을 이해시키는 작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층의 이해를 통해서 차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일반에게 이해시킴으로 해서 음료로서의 상당한 고상한 음료였다고 하는 점, 그리고 건강에도 굉장히 유용했다고 하는 차의 특별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일반에게 널리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밥상에는 오늘도 꽃이 핀다. 짱뚱어부터 정어리까지 청정갯벌과 맑은 강에서 건져 올린 특급 보물들이 건강한 양념과 조리를 통해 거듭나 한식의 아름다움을 뽐낸다. 자연과 사람이 서로 부대끼고 함께 살아가며 일궈낸 소중한 결실들. 알고 보면 우리의 밥상 위에 오르는 것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자 문화다. 보양식으로만 많이 인식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 없고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성들 다이어트 하실 때 영양을 고루 보충을 하면서도 다이어트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짱뚱어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다이어트나 피부 미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같이 이렇게 먹어주면 좋거든요.